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건강에 여러 가지 이 몸이 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굴이 붓는 수도 있고 다리가 붓는 수도 있고 뭐 손가락이 붓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부종은 우리 몸에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통 70%가 사실은 수분인데요. 그 수분이 조직 사이에 이것이 쌓여서 그 부위가 이렇게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70% 중에도 세포 내에 거의 한 3분의 2가 67%가 세포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에 수분이 대부분이고 세포 외의 수분이 약 33%인데 그중에 이제 혈관에 있는 수분은 실제 전체의 수분의 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에 약 26% 수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종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이 있음으로써 이 피부의 탄력을 느껴지고 이 몸에 균형이 아름답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균형이 깨어지면 이 수압의 균형이 깨어지면 이제 몸이 붓게 되는 겁니다. 이 수압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보통 이 심장에서 펌프를 하죠. 그래서 심장에서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동맥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는 혈관으로 가서 모세혈관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이제 영양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는데 그 모세혈관에 이제 압력이 이제 수분을 혈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또 반면에 이 혈관 안에 이 삼투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 피 속에 알부민 단백질이 그런 삼투압을 작용하는데 그것은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은 사실은 이 알부민과 또 혈당이라든지 전해질 이런 것이 작용해서 이것이 혈관 압압과 이 삼투압이 서로 이 밸런스를 맞춰서 적당하게 해서 우리 몸이 부어 보이지 않고 정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다른 파워가 작용합니다. 이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래 서 있으면 이 다리 부위가 붓습니다. 또 다리 부위가 혈관이 혈액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좀 시간이 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다리 밑이 잘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남는 수분은 임파 조직을 통해서 다시 나중에 혈관으로 이 함유가 됩니다. 이런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가 몸이 붓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심장에 이 펌프력이 약하면 이제 몸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압이 증가해서 심장이 잘 작용을 못하면 우선 피가 심장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올라가지 못하면 다리가 붓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배 부위가 수분이 빠져서 배가 붓고 또 심하면 심장이 나쁘면 폐에도 물이 찹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호흡 곤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은 온 전신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심장병이 있으면 몸이 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간이 나쁘면 이제 몸이 붓습니다. 이 간에서 주로 알부민, 혈당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이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선 단백질이 떨어지고 단백질이 모자라면서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물을 혈관 안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수분이 남아서 이 몸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나쁜 사람들이 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장입니다. 신장에서는 이 수분을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고 또 우리 몸에 전해질이나 혈당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이런 것은 다시 우리가
몸에 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장이 그 작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신장이 고장나면 단백질이 이 소변으로 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네프로틱 신드롬 또는 신우성 신장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소변이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붓게 되고 이 심하면 그것도 복수가 찰 수 있고 또 폐에도 수분이 차서 숨이 차게 됩니다. 심하면 늑막이나 심장 싸고 있는 심장 낭에도 이런 물이 차서 헐떡이게 됩니다.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많이 붓는 것이 이 갑상선이 저하되면 그렇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순환장애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조직에 물이 차게 되고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중 그런 액체가 혈관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와서 이 갑상선이 모자랄 때는 이것이 non-feeding 이데마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데마 같으면 이렇게 눌러서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non-feeding 이데마는 이것이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팽팽하게 붓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몸에 빈혈이 있으면 역시 몸이 붓게 됩니다. 만성 빈혈이 있으면 우선 심장이 약해지고요. 몸에 산소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을 때도 이렇게 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영양실조가 있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면 몸이 붓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사진 아주 그 비참한 그런 모습 보이지요. 아마 북한 어린이도 지금 이럴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기를 못 먹어서 또 밥을 잘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붓게 됩니다. 결국 삼투압이 모자라니까 몸이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바짝 말랐는데 보면 이 배는 볼록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복수가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영양실조가 되면 이렇게 몸이 붓게 되고 복수가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발성 부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디오패틱 이데마인데 이것은 원인을 여러 가지 장기의 원인이 없이도 이렇게 부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스트레스라든지 그 심적 원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원인 불명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이 맨스나 관계가 있습니다. 맨스 때 붓는 사람이 있어요. 또 폐경기 때 이렇게 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장기간 여행을 할 때는 이 몸을 이렇게 일정한 자세로 이렇게 눌려서 오래 있다 보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잘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다리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여행할 때는 특히 이제 한국에 여행 갈 때는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면 이 피가 이 정맥에 있는 쉬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류를 막는 그런 정맥의 그 판막에 의지해서 거기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피가 심장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장기간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다리 쪽이 붓게 됩니다. 또 국소적으로 붓는 것인데 뇌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뇌 손상을 입었다든지 그럴 때 또 고산소증 고지대에 가면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이런 부종이 또 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생명이 위태하는 수가 있죠. 또 이제 폐에도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폐부종 아주 급합니다. 숨이 차고 아주 헐떡이게 되죠. 어떤 이제 심장이 약하든지 또는 독을 흡입했을 때 이런 호흡 곤란이 폐부종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눈두위가 이렇게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부종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계속 밤새 누워 있다가 보면 밑에 생겨야 될 부종이 이에 눈까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력작용으로 인해서 눈두위가 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벌레에 물렸을 때는 그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 부위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국소가 붓습니다. 근데 이 일부분만 붓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또 이렇게 붓고 전신 부종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보통 땅콩 알러지라든지 또는 이 벌에 물렸을 때 그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이런 아나필락시스가 생겨서 몸 전신이 붓게 됩니다. 또 엘리판티아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끼리 다리, 이것은 이 임파관이 막혀서 기생충으로 인해서 막혀서 이런 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이 이렇게 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 목사님은 참 10년 이내에 아주 수만 명의 교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걱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 대형화가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온 세계로 퍼지게 했죠.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를 자꾸 나누어주는 그런 이 지방교회가 많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적으로도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